내란숙의 혐의자 윤석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황당한 일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굳이 계산하고 또 체포적부심은 시간을 아예 빼버리고 내란숙의 윤석열을 탈옥시키려는 온갖 안간힘을 다 쓰고 결국은 석방시켰는데 더 황당한 것은 어제 대검의 지침입니다. 윤석열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탈옥을 시켰지만 나머지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해라.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타상위법과 고유법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현안 질의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상위법안과 고유법안을 처리하는데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긴급 현안 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의 출석을 구두로 요구했으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 현안 질의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하여 양당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알고 계세요? 예. 얘기해 보세요. 네 가지 목적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산업 발전 그렇게 정의되어 있다고.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여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1조 목적에 따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이 목적에 가장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조사권이 일부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이제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강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장이 100억 정도의 주가 조작 시세 차익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면 금융감독원에서 그 근거 조사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가져와 봐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죠? 보도된 걸 보면 결과가 아직 확실히 나온 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요. 예.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금융감독원장이 그 정도 발표할 거면 나름대로 조사도 했었고 아마 이걸 공개해야 되겠다는 결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가져와 봐라 해놓고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사 의뢰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금감원에 좀 빨리 결과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져오게 하시고 예.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아니 제가 볼 때 이미 심각하니까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복현 금감원장 자체가 이런 수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금감원장으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금감원장하고 만나셔서 당신 지금까지 수사한 그 경험으로 보아 이거 심각하냐? 심각하다. 그럼 곧바로 그냥 수사 의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왜 시간을 끌죠? 네, 논의해 보겠습니다.
곧바로 하세요. 네. 자, 네, 서영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위는 공무원들인데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3부 하면 이름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3부? 특별히 떠오르는 3부 하면 누가 이름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고요. 3부 토건에 조사하는 3부 토건이죠. 예. 그런데 3부에 이종호 이야기가 여기서 계속 있었던 건 알고 3부와 김건희 여사가 가까운 것도 알죠. 그런데 지금 말처럼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해관계자들이 100억 원의 실현 차익, 시세 차익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가 조작 냄새가 아주 풀풀 나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확실하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세요. 네, 그렇게 그리고 하겠습니다. 수사 의뢰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온 국민이 알아요. 안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지금은 아주 엄중한 시기입니다. 엄중하잖아요. 대통령이 계엄해서 감옥 갔다 오고 감옥에서 구속 취소됐는데 황당무계한 구속 취소에다가 지금 여럿이 걸려 있어요. 다 법적 처벌 단계예요.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 확실하게 보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께도 어떻든 정말 이 상황에서 이 금융위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요즘 그 신협총회, 새마을총회 이런 데 갑니다. 가는데 다 적자예요, 아니에요? 뭐 경영이 어렵습니다. 다 적자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은 뭐예요? 그게 이제 부실이 쌓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자, 제가 질문하고 싶은 예. 건 이런 거예요. 걱정이 되면 예금 넣으신 분들이 돈 빼요, 안 빼요? 뭐 예금 보장이 뺀단 돼 말이에요.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예. 생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기 전에 예방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금자 보호법이 개정됐어요, 안 됐어요? 개정됐습니다. 얼마로 상향됐습니까? 1억으로 올려 있어요. 그런데 왜 시행 규칙을 만들지 않아요? 그때 법을 논의할 때 시행령에다가 1년 이내 시행령으로 시행 시기를 정하라고 빨리 한 게 하셔야죠. 예. 근데 그게 저희들이 자금 이동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업권 의기도 듣고 자금 이동에 대한 어떤 자금 불안- 이동이 무슨 자금 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게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으로 법을 개정했으면 그것을 빨리 실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신협, 새마을 모두 다 그 시행령이 개정되길 기다려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금융위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걸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위기잖아요. 금융위,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가 어렵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큰 걱정이 없어서 시간을 도는데요. 근데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주세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5천만 원인데 1억을 올리면요. 그 부실하다고 우려되는 그 예금을 5천만 원까지 했던 사람들이 그게 돈이 빠져나갑니다. 1억까지 되면 우량한 대로.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데서 돈이 빠져나갈 우려도 있습니다. 1억 올 때. 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같은 업권 내에서도요. 예를 들어 새마을 동거든. 빨리 예. 그쪽에 1억까지 보호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연결해서 그 작업을 하셔야죠. 예금 보호 한도는 어려운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안정합니다. 이걸 해줘야 예. 될 거 아닙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해주세요. 예, 예, 답변을 알겠습니다. 주세요. 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예.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 빠르게 해서 답변을 줘야 경제 위기가 오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 위원장님이 관리하시고 예. 답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훈 경호차장 네. 구속영장 신청 1월 18일, 24일, 2월 24일 세 차례에 걸쳐서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해서 영장 청구하는 게 맞다고 결론 받은 거 맞으시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성훈 차장이 문제가 되는 게 내란 속에 윤석열이 지금
법원에 납득할 수 없는 이것도 이유로 구속이 취소가 되고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아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당일날 김성훈 차장이 같이 식사했다고 그래요. 윤석열 부부, 그다음에 대통령실 참모들하고요. 이 사람 무슨 가족도 아니고 집사인지 하여튼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윤석열과 김성훈은 내란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공범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지금 알고 있어요. 김성훈에 대해서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 공범들끼리 지금 이렇게 밀착 경호하고 말 맞추고 그래가지고 증거인멸하고 증거 진술 바꾸게 하고 이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범죄자가 무슨 대통령 경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속 취소는 보석이나 구속 집행 정지와 달리 그 석방의 요건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누구 만나고 이런 것들이 제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지금 3월 6일 날 심의위원회 결정이 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령인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25조 2항에 따르면 이 서울고검의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서울 서부지검에서도 심의 결과 존중한다고 발표했어요. 맞습니까? 이호영 청장 대행님. 네네. 그러면 서울 서부지검에 3월 6일이 지금 한참 지났어요. 영장을 빨리 신청을 해서 김성훈, 이광우 구속해야 됩니다. 구속을 해야 이 비아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 수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이거 내란 수계 윤석열 석방됐다고 이 영장을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언제 하실 거예요? 뭐 국수본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지만 현재 제가 알기로는 뭐 증거 서류나 여러 가지 검토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 다 돼가지고 영장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보완도 하고 이제 이번에는 정확하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검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 시간 언제 검토합니까? 빨리 영장 신청하십시오. 하여튼 국수본에서 신속하게 구속해야 됩니다. 네, 국수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신청하십시오. 서울 서부지검에서 영장 청구 안 하면 서울고검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서울 서부지검 지휘부 대검 지휘부 우리 경찰청장 진부대행님, 네, 차장입니다. 그 영장 신청 몇 번 했어요? 경찰이? 제가 2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3번 할 때 충분히 검토 안 하고 했어요? 충분히 검토하고 했어요? 저는 국수본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보지만 당연히 충분히 국수본 입장- 검토하고 3번 한 거잖아요. 뭘 더 검토해요? 뭐 검사가 안 받아주니까 고검에서 영장 신청해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3번씩 충분히 검토를 3번이나 했으면 더 검토할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왜 안 해요? 그 눈치 본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국수본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게 제가 국제적으로 아니라 수사에 관여할 수 경찰이 없어서 그렇게 오매불망 영장 신청을 3번 했는데 검찰에서 안 받아주니까 결국은 고검에서 영장 신청하는 게 맞다, 받아주는 게 맞다. 그럼 바로 하면 되잖아요. 즉시 지체 없이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국수본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수사지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국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란 옹호잖아요. 자, 이쪽 목소리는 내란 옹호. 야 여러분들, 자, 제 말이 수사 지휘라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수사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개혁 잘했어요 그러면? 개혁 잘했냐고요? 잘했다고 얘기하세요. 개혁 잘했습니다. 개혁 나머지 사람들 자, 양쪽 의원님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충분히 말할 기회를 지금 드리겠으니 지금 빨리 하세요, 막. 됐어요? 아마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그 저희가 이 비리에 대한 감사 조사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들어와서 그분 말씀하시는 인사법령 지난 10년간 아무것도 안 돼 있길래 제가 법령팀 개선팀을 만들어 갖고 다 고쳤어요. 예, 어떤 안 고쳤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 제가 정리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문제되는 법령도 지금 다 개선이 됐고 채용 자, 비리의 정리해 그 주세요. 폭로가 됐었던 절차도 다 개선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거는 절대 두둔하고 싶지도 않고 전부 척결돼야 될 비리입니다. 예, 정리해 주세요. 네. 예.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자, 선관위 사무총장님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굴 표정이나 말씀 중에도 세상 억울한 사람이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신 것 같아요. 억울하죠? 왜냐? 처음에 사무총장이 임명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이렇게 해서 의심과 비판을 받았고 또 내란 사태 이후에는 선관위에 대한 각종 공격을 하면서 이제 여당이 더 나서서 선관위 사무총장을 공격하고 있고 그러니 너무나 억울한 그런 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알겠어요, 제가. 사무총장님. 네. 개인적으로 많은 억울한 부분이 있죠. 아니 이제 국민의힘 여당까지 나서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다니. 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부임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을 오늘도 계속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그 심정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든 이후에 일어날 일이든 간에 현재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은 김용빈 사무총장님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억울한 심정은 알겠는데 뭐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더 속상할 것 같아. 그렇지만 그런 말을 빼고 지금의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전의 일이든 지금 일이든 앞으로 일이든 책임자는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은 알겠으니 그런 부분은 빼시고 그냥 컴팩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논의가 되는 사안이 과거의 사안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들어와서 이 비리 절대 덮어서는 안 되고 발본색원해야 될 것인데 들어와서 개선 작업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실정은 네. 자, 사무총장님, 네. 제가 충고 드리는 내용을 이제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계속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경찰청 차장님, 예, 차장님.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도 구속할 수 있죠. 네. 구속기간이 실장의 며칠입니까? 구속영장은 판사가 발부한 구속 기간이 며칠입니까? 10일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구속 기간 10일 내에 송치합니까? 240시간 이내에 송치합니까? 제가 알기엔 10일 내에 송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형사소송법에 구속기한이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적부심 청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부심 청구하는 날짜를 빼고서 10일 날짜로 뺍니까? 시간을 뺍니까? 현재 제가 알기엔 뭐 날짜로 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그 대검에서 윤석열 즉시항을 하지 않은 바람에 구속기간 계산 관련해서 대혼란이 왔어요.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 저희는 뭐 국수본에서 현장 실무 수사하기 때문에 판단을 하겠지만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하던 대로 언제 하던 대로 지금 말이죠. 이렇게 혼란이 왔으면 전국에 정말 억울하게 수십 년 동안 26년 동안이죠. 영장 심사 시작된 후에 수많은 피의자가 구속된 피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억울할 때는 한 번도 검찰이 얘기 안 타가 하필이면 윤석열이 와서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해가지고 풀어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억울한 사람 혹시 경찰청에서 구속된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시간 단위로 계산해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예. 검찰에다가 항의를 하든가 항의문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이렇게 윤석열을 풀어주려고 법을 잘못 적용을 해석하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뭐 현재 그 문제에 대해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아니 여기 왜 얘기하는- 나오셨어요? 뭐 범죄 물어보면 대답할 상황이 아니다. 전달하겠다. 뭡니까? 제가 국수본으로서 뭐 사건 수사에 대해서 이거는 경찰청장으로 수사가 관여할 수 아니고 없는 게 행정적인 일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피의자끼리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같이 다니고 법정에도 같이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공범이에요. 더군다나 공범이 같이 법정에도 가고 밥도 먹고 같이 구치소까지 같이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게 김성훈이에요. 피의자가 피의자를 지금 경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경찰이 구속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3번 영장 청구했는데 검찰은 영장을 기각했어요. 저희도 경찰청에 가서 영장을 청구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영장 심의를 해가지고 인용이 됐어요. 차장님 저도 뭐 의원님 말씀에 들어보세요. 공감하고요. 들어보세요. 네. 지금 21년부터 4년간 영장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것이 몇 번 있습니까? 뭐 제가 확인해 보지 못해서 알 수 없습니다. 15건 중에서 한 건이죠, 한 건. 그거에 기적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1분만 더 주시죠. 1분 드릴 수가 없고 예, 마무리해 주세요.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성훈 빨리 영장 청구해서 내란 수사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찰이 내란 수사 의지가 점점 정말 사그러들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뭐. 유정하셔서 내란 수사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양당 간사님 잠깐 오시라고 해서 말씀 저희가 한 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타상이법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현안 질의는 오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장관들이나 우리 간부들이 세종에서 다 올라왔으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질의도 가급적이면 3분 내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지금 알밖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장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답변이냐면 내가 추천한다. 그 추천을 대통령실에서 해가지고 하느냐? 이걸 물는 거예요. 뭐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추천했어요? 국감이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추천에 의해서 경무관 이상은 아니 법은 알아요. 네네. 나도 더 높은 것 해봤어요. 근데 추천하게끔 누가 만들어줬냐고요. 뭐 그거는 지금 말이죠. 예. 국정원이고 다 알박기 인사하는데 세상이 바뀌어요. 조심하세요. 유념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암살 계획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신변보호를 하는데 저도 어제 저녁에 그 문자를 받았어요. 너 조심해라. 왜냐하면은 소련제 권총을 지금 수입해서 암살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마라. 이런 게 왔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뭐 온라인상 뭐 양쪽 대표님들한테 뭐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꽤 사건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울청 공공범죄 수사대나 본청 사이버 수사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에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고지는 뭐 제가 알기에는 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지났습니다. 예, 총기 출하를 금지를 전날부터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예. 예. 입으로 기관 청소는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도 단속해야 돼. 그것도 뭐 서부 지역 관련해서도 배후 세력으로 해서 수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 CCTV가 공개됐어요. 그것은 엄연한 국정원법 위반인데 경찰에서 그걸 보고 수사 안 해요? 뭐 자의적으로 하기보다는 일단 그쪽에서 뭐 요청이 온다든지 고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경찰은 그 상대 기관에서 통보가 와야 수사하나요? 뭐 기관 내부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자체 고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요. 인지할 경우에는 외부 예. 정보 기관 어디를 보세요? 그러한 내부 CCTV를 공개하는가? 아 그건 국수본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수본. 네. 3월 29일 날 끝납니다. 3월 29일 날 끝납니다. 정리해 주시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국수본 교체에 대해서 뭐 검토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어디서 추천하라고 추천할 거예요? 뭐 정리해 주시죠. 그때도 뭐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각도 윤석열 내각, 검찰도 윤석열 검찰, 경찰은 반반이라고. 우정수 특수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 것 하고 차장 등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 공수처는 중경을 보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똑똑히 하세요.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지 누구 어디 정당의 경찰 아니야. 소리 하지 마. 자. 소리 하지 마. 판단하지 마세요. 자. 소리 하지 마. 판단하지 마세요. 기어들지 말아요. 의원님 좀 책임을 지키세요.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예의를 지켜요. 예의. 누가 먼저 내가 지켰는데? 자, 흔들지 마고 다들. 예의를 지켜. 여기서 무슨 얘기 듣는다고 자꾸 공직자들 윤석열을 그렇게 옹호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윤석열 앞에 가서 꼼짝도 못하고 대란방 앞에 가서 꼼짝도 이재명 못하고 앞에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이재명 얘기할 거 없어. 잠깐 윤석열 이재명 앞에 대란방이야. 이야기하라고. 이재명 대표는 나랑 최고위원이라서 다 이야기 잘해. 잘해. 다 해. 내가 다 해.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일으켰어요. 말리게. 그만하십시오. 자, 여러분 조용히 좀 하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자, 조용히들 하시고요. 조용히 하세요.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회의장 내란 사태입니다. 진행이 안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충분히 얘기하세요. 지금 빨리 계속 하세요. 아니 지금 제가 아까 양당 간사님까지 오시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시간 협조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일 협조를 안 해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곽규택 의원 좀 조용히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자, 곽규택 의원 존댓말 안 할 때 많이 있거든.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면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중해 주시고, 자, 한마디만 할게요. 곽규택 의원 좀 조용히 하시고, 내가 곽규택 의원은 조용히 좀 하세요. 안 한다면서요.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또 하는 거야? 박규택 의원님이 저 반말을 제일 많이 해요. 아니, 안 한다고 해놓고 왜 또 해요? 확인해보세요. 예의 좀 지킵시다. 조용히 해라고 하다 누군데? 곽규택 의원. 선배가 한마디 연결을 가지고 그렇게 10배, 20배로 반말로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박규택 의원이 원래 그런 사람입니까? 저기 정도껏 보세요. 정도껏 해요. 아니 위원장께서 적절히 자제했는데도 안 듣고 계속 이어지니까 좀 적당히 하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수없는 반말을 누르는 사람이 뭡니까? 뭔데? 자, 위원장님 그러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도 말해주십시오. 박균택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 둘 다 조용히 하시고요. 제가 그러면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하시라고 하면 또 안 하고, 진행하려고 그러면 또 여기저기서 와글와글하고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제가 누구 특정 이름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다 유튜브에서 중계하고 있어요. 방송사별로.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자제하시고, 그리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저건 아닌데 하고 다 생각을 하시니까 참조. 지금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 김한정 공정과 상생학교 이사장님이 아주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13번의 비공개 여론조사와 최소 3,300만 원 이상의 후원을 명태균 씨에게 전달했고, 이 해당 이 공정과 상생학교 6명의 이사 중에 5명이 서울시 산하기관 이사 또는 간부로 재직하고 있고, 한 분은 또 서울시의원이었고요. 6명이 다 서울시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다면 이 부정 정치자금 수수, 기부행위 제한 이런 거 다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선거와 관련된 일을 이 정치인에게 여론조사형 형태로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정 정치인의 후원자가 그걸 나중에 채용으로 보답한다. 이건 당연히 이 부정선거 시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안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네. 이건 제가 보기엔 이게 만약 허용되면 모든 정치인이 다 여론조사 다 찍을 네. 것 같아요. 네. 특정 기업이거나 뭐 언론단체거나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네. 이건 사실 문제는 아주 명백한 문제입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네. 조용히 해 좀. 그러실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아니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또 이렇게 뭘 사과를 해요? 사람이 보고 화낸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작동이고 사과. 자, 질의하세요. 질의하세요. 소리 질러요 왜? 네. 안 그러시더니 뭐 이상해 오늘. 자중하세요 관장님. 저기 질의하세요. 금도가 있는 거지 그 참. 대선배잖아요. 그래서 정작게 말씀. 어허 참. 자 이호영 경찰 차장. 예, 차장입니다. 박현수 지금 저 서울청 직무대리죠. 예, 직무대행. 12.3 내란 때 경찰국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실무자죠. 뭐 예, 뭐 인사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자 장관의. 맞지 않습니까? 그래.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 혈액암 말기 맞죠? 뭐 말긴지는 제가 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무균실에 혈액암은 들어가서 맞는 것 같습니다. 10차례 검사의 조사를 받는데 그중에 7번을 무균실 조사를 받았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뭐 그건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럼. 자
조조경찰청장이 헌재에서 증언하기를 내가 그런 상태였는데 대통령의 지시를 여인영의 협조 요청을 내가 이행하지 못한 게 죄스러워 가지고 박현수 경찰국장한테 내가 사표를 내겠다 이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자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켜 가지고 휘하에 사령관들과 경찰청장이 그런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고초를 겪고 있는데 대통령이 미안해하기는커녕 그게 형국이잖아요. 이 상황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동의합니까? 뭐 그 부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공감하시죠.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정말로 내 그날 법정에서 조조청장이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그 떨리는 목소리를 할 때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자가 이게 인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비화폰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차장이 데이터 삭제하라고 지시했었잖아요. 예, 그렇게 제가 그래서 영장을 3번 청구했는데 검찰이 번번이 다 반려하거나 기각했어요. 그래서 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로 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법상 제도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속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그것의 경위를 다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더군다나 이 비아폰의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이 법원에 어처구니 없는 구속 취소 결정으로 지금 신병이 나왔어요. 그 비아폰 서버가 있는 그곳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더 높아진 겁니다. 동의합니까? 이 논리에 대해서, 법리에 대해서? 뭐 일부는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자, 그러면 즉시로 왜 기다립니까? 예, 저희들도 통상적으로 영장을 쳐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럼 언제 쳐요? 그러면 지금 국수본에서 좀 시간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쳐야 그렇게 돼.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지금 쳐야 되는 시점 맞죠? 뭐 저는 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뭐 당연히 영장 심의에 올렸으면 영장 쳐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질의를 마치셨죠? 위원장도 짧게 한 1분만 하겠습니다. 허석권 소방청장님. 예,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단전 지시를 받았냐? 라고 물었을 때 단전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후에 국회 지하 1층에 계엄군들이 단전을 시도를 했어요, 실제로. 그 기사 보신 적 있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네. 국회, 그러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국회 지하 1층에서 계엄군이 단전을 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잖아요. 뉴스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 보시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국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단전을 지시했다라고 그런 취지로 답변을 국회에서 했는데 다른 데는 단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국회는 실제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장관님한테 전화를 받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언론사에 어떤 행태가 됐든지 국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렇죠.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경찰청 차장님. 예, 차장입니다. 예. 고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영장을 치는 게 맞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대체적으로 영장심의위원회는 영장 칠 필요 없다. 보통 이렇게 판결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거는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한 거는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도대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영장을 칠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즉시 경찰에서는 영장을 치면 돼요. 청구하면 돼요. 그걸 뭘 망설입니까? 뭐 경찰이 이번 계엄 내란 사태에서 욕도 많이 먹고 때로는 또 칭찬도 받고 그 국민의 신뢰도 높아진 부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경찰 스스로 국민들이 보내는 신뢰 이런 부분을 스스로 이렇게 까먹는 행위예요.
눈치 보고 미적거리고 좌고우면하고. 영장 청구를 하더라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왜 안 합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국수본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만 하면 뭐예요? 실행을 해야지. 국수본에서 다 이거 보고 있어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12항 및 19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중해야 될 사람이 자중한다는 말을 꺼내지 마세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11항, 13항부터 18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고기동 차관님, 김용빈 총장님, 이호영 차장님, 허석권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의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법조도 그렇고요. 구속기간 산입에 관련된 명문 규정을 법원행정처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규정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규정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윤석열 내란수계 사건은 공수처에서 체포해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했고 체포적부심을 거치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어서 구속되었고요. 그리고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체포와 구속 적부심에 관한 규정 13항에 보시면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한 때부터 그 반환한 때까지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체포 시한 48시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체포와 구속 적부심 이 기간에는 이 기간은 그러니까 구속기간 열흘 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이 더 추가해서 구속기간이 계산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71년 동안 2,300명의 검사들이 그리고 법관들이 이 규정에 기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지기현 판사님이 어떻게 해석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제가 검사 24년 했는데 실무상 저 때도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저희도 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아실 건데요.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201조의 2도 저기는 이제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기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은 어떻게 체포적부심에 걸린 이 시간이 저 구속기간 산입 그러니까 214조의 이 13항을 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14조의 이 13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법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저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장님? 맞지 않습니까? 규정에는 그와 같이 적힌 바와 같습니다. 네. 규정에 있고 저 규정에 따라서 2,300명의 검사들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님은 어떻게 체포적부심 기간은 저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어디에 듣도 보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발생을 한 거고요. 이런 자의적인 법관의 법 해석 때문에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윤석열 내란 수계 피고인이 구속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시대에도 법관들이 법에 따라 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나치 유대인 학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은 이번에 이 결정은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장님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201조의 이제 실질심사 관련한 불산입 규정 그리고 214조의 2 13항 적부심 관련한 불산입 규정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이제 경위를 저희들이 쭉 보기로는 먼저 실질심사 즉 201조의 2 실질심사 관련해서는 지금 실무에서는 아마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당일 23시에 접수가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1, 2시에 이렇게 발부된 그런 경우에도 이와 같이 날로 계산해서 이틀을 이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구속기간 산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은 인정을 하지만 법에 난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난로 되어 있는 것을 바꾸시려면 국회의원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시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법에 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로 계산을 해왔고 지난 71년 동안 2,300명의 검사들, 경찰들이 난로 계산을 했습니다. 법관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검찰 실무 관행상 그동안의 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용을 하면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체포적부심을 정말로 시간으로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도 구속 만료 시점은 28일이 됩니다. 28일 10시 32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님의 계산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그 밑에 표를 보시면 구속 만기가 체포적부심 기간을 당연히 산입하지 않아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23항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님은 이 214조의 이 13항을 적용하지 않고 체포적부심을 그냥 맘대로 드러냈습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저걸 드러내서 자기 맘대로 26일 9시 7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체포적부심 기간을 적용을 하면 이 사건의 구속 만기는 26일 오후 7시 39분이 됩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상 모든 것을 시로 계산하더라도 구속기간이 만료되지가 않고 그동안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에 그것이 아마 법원에서의 최종적인 해석이었을 텐데요. 그것에 따라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28일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예, 저희 위원장님 말씀을 네, 하세요. 예, 조금 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처장님 포함해서 이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 요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질심사 기간 불산입 관련해서는 학설에서는 이제 주석서에서는 이제 실무와 같이 실무의 통상의 견해는 이제 우리가 확립된 판례는 없긴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주석서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설명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와 배치되는 그와 반대되는 이제 학설도 저희들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97년도 우리가 피의자 신청주의에 입각한 이제 영장 임의적 실질 심사가 형소법에 도입되었다가 2007년도에 필요적 실질 심사로 바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도입되었던 이제 그 불산입 규정이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이제 좀 위헌적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규정,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 아니라
그것이 이제 입법적으로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이제 학설열 중에는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그 올바른 합헌적인 해석 방안이다. 이와 같은 견해로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현재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이제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정리될 재판 사항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와 같이 이제 그 영장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동안 이제 그 구속기간이 불산입되지 않도록 한 그 취지는 영장 관련 서류, 즉 수사 서류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 이제 불합리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필요적 실질심사 도입하에서는 이제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또한 이제 현재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은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의 결론이 저희들 이제 그 사법정책연구원 발간한 그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아마 이제 그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제 실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설의 여러 견해 중에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그런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작년 연말 무렵에 그 별건 구속, 즉 이제 당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고 수용 중인 피고인에게 대해서도 그 피고인은 이제 필요적 국선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의 실무례와 또 판례 해석론을 바꾸고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를 선고한 바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자정보 매체, 즉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되어야 한다든지 그 부분이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피합수사에게까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례의 법원 행정처장님, 예. 지금 처장님 설명을 들으면 예.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정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66조 1항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해라.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고요. 구속적 부심은 날부터 날까지 계산하라는 거고요. 그렇죠? 나와 있죠, 이게. 그 규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예. 이 규정대로 안 한 거고요. 또 하나. 자,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것은 법을 창조해서 판결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입법상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법을 창조합니까? 다만 저희들은 가능한 자, 현재 그리고요. 법관이 무오류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잘못했을 경우는 잘못함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 말씀 맞습니다. 맞죠? 그 지부장 판사가 한 것이 무오류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가 없습니까? 아니 그 말만 답변을 하세요. 저희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에 가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자, 그리고요. 엄격한 처장님, 입장을 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장님. 예. 그리고 어제 대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날로 계산해라. 대검에 또 이렇게 지침을 일선에 내렸어요. 뭡니까 그러면? 윤석열만 시로 계산해서 석방 탄핵시키고 지금부터는 그거 끝났으니까 이제 날부터 계산해. 대검에서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도 아니 왜 윤석열은 시로 계산했는데 또 왜 이걸 날로 계산하라고 하냐? 라는 말은 왜 법원에서 안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시로 계산한 게 맞으면 지금까지 날로 계산했던 것이 다 불법이고 또 대검에서 날로 계산해라.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다 불법 아닙니까? 법원 그 지부장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존의 저희들 법률의 해석은 가능하면 이제 사회 발전 방향에 따라서 또 인권 보장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제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는 이제 전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들도 그러면 지부장 판사는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런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러면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그 부분은 뭐 검찰의 영역이고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법원이 할지라도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용기가 있는 거지 법과는 무의료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알듯말듯한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판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취지에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하나를 취한 아니 것으로 형사소송법 66조에 나와 있잖아요. 시효 계산하지 말라고. 예, 그 부분 역시 그리고 이제 구속 적부심도 날로부터 날로 계산하라 나와 있잖아요. 법관은 왜 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는 이제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때는 이제 인권 이렇게 보장적인-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말씀한 태도는 이리저리 알듯말듯한 모든 그런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거예요.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김기표 의원님 질문하세요. 질의하세요. 위원장님도 반론 기회를 갖고 하셔야지. 그 검찰에서 지금 그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고 예, 언론 통해서 확인을 받았고 아니, 확인했고, 네. 보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언론 통해서 한 정식 보고를 겁니까?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합니까? 이거는 거의 뭐 그 시점에서 언론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언론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니 이거는 보고 규칙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보고 규칙에 엄밀히 말하면 중요 사건이 있어서 발생이나 수리나 처리나 재판 선고 결과를 4가지를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예, 것도 없습니까? 네네 없습니다. 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다투는 방법인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거는 따지기 전에 그럼 어떻게 다툴 생각이에요? 이 본안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본안에서 뭘 어떻게 다툽니까?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이 공소 제기 적법 절차와 관련해서 본안에서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공소 제기가 적법하냐라는 아니죠. 것이 구속 기간이 도가 됐는지를 지금 결정문에서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미 풀려났어요. 내란 수기가 풀려났는데 그 구속 기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본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따집니까? 근데 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렇다면 결정문에서는 지금 구속 기간 문제를 산입이 되니마니 하면서 구속 기간이 도가 돼서 기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것도 구속 기간이 도가 됐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구속 기간이 도가 됐다고 풀려난 사람한테 본안에서 어떻게 따진다는 거예요? 공소 제기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 구속과 과정에서 다툴 수 불구속은 있습니다. 공소제기 절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구속된 상태로 공소제기가 되느냐, 불구속 상태로 공소제기가 되느냐 문제는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게 공소제기는 되고 공소제기는 검사가 했느냐, 경찰이 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이고 구속이나 불구속은 이미 사람이 풀려났으면 따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따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석방을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석방을 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지금 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보석에 대해서는 뭐 내란 수계에는 사형이나 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석 청구 대상도 안 되고,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는 위헌 사례가 있었죠. 구속 취소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없잖아요. 왜 근데 검찰총장도 출근하면서 구속 집행정지 위헌 사례 의논하면서 왜 구속 취소 사례를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해요? 법무부 지금 차관도 그렇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위헌 판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없었죠?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될 여보세요? 것은, 예.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지 마세요. 다 알아요. 구속 집행정지는 재소자가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즉시한 건 못 가니까 그거는 인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렇게 판결한 거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없었잖아요. 왜 근데 그걸 있던 것처럼 얘기해요? 잠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구속 취소 자체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형사소송법 33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되면 바로 즉시 석방이 되는데 10년 이상 구형하게 되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위헌 선고됩니다. 윤석열 내란 수기가 무죄 날 가능성이 아니, 그러니까 제 있습니까? 말씀은 그때 결정문 자체가 이 331조에서 자, 말하는 그러니까요. 검찰총장이든 법무차관이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답변을 요구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거짓말이야 그게. 자, 박준태 의원 질의하세요. 답변을 강요하고 그래. 근데 공수처는 뭐라고 해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관 산정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대해서 유감이다. 다음 장 넘겨보시죠. 공수처의 수사 과정의 적법성, 그 다음에 절차적 명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간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입장이 없습니까?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서 지적이 됐으면 남 탓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 그리고 공수처는 그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무슨 금과옥조처럼 만능열쇠처럼 우리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지금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에는 왜 반발을 하는 겁니까? 법원 결정도 기관의 유불리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겠다. 이런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 서부법원 2025 초기 10결정에 의하면 판사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자, 써놓고 지금 국민이 계시냐면 공수처를 바라보는 이 차가운 시선을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좀 그러네요. 예. 네.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 상대방 의원이 질의할 때는 좀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답변하시는 우리 정부기관 분들께서도 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 의원이 계속 묻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가 물리면 다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질문을 계속 할 때는 답변하더라도 좀 답변은 좀 중지하셔서 답변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하시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아서 너무 좀 억울하다 할 말이 있다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질문이 끝난 이후에 발언 기회를 얻고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검찰에서 지금 그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즉시항고하지 않는다고 언론 통해서 확인을 받았고 확인했고, 네. 보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언론 통해서? 정식 보고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합니까? 이거는 거의 뭐 그 시점에서 언론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언론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니 이거는 보고 규칙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보고 규칙에 엄밀히 말하면 중요 사건이 있어서 발생이나 수리나 처리나 재판 선고 결과를 4가지를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것도 없습니까? 네네, 없습니다. 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다투는 방법인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좋습니다. 위헌적인 그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거는 따지기 전에 그럼 어떻게 다툴 생각이에요? 이 본안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본안에서 뭘 어떻게 다툽니까?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이 공소 제기 적법 절차와 관련해서 본안에서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공소 제기가 적법하냐라는 아니죠. 것이 구속 기간이 도가 됐는지를 지금 결정문에서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미 풀려났어요. 내란 수기가 풀려났는데 그 구속 기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본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따집니까? 근데 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렇다면 결정문에서는 지금 구속 기관 문제를 산입이 되니마니 하면서 구속 기간이 도가 돼서 기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것도 구속 기간이 도가 됐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구속 기간이 도가 됐다고 풀려난 사람한테 본안에서 어떻게 따진다는 거예요? 공소 제기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쟁점이 되기 때문에 구속과 불구속은 공소 제기 절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구속된 상태로 공소 제기가 되느냐, 불구속 상태로 공소 제기가 되느냐 문제는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게 공소 제기는 공소 제기가 되고 공소 제기는 검사가 했느냐, 경찰이 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이고
구속이나 불구속은 이미 사람이 풀려났으면 따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따지겠다는 근데 그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석방을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석방을 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지금 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보석에 대해서는 뭐 내란수계에는 사형이나 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석 청구 대상도 안 되고,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는 위헌 사례가 있었죠. 구속 취소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없잖아요. 왜 근데 검찰총장도 출근하면서 구속 집행정지 위헌 사례 운운하면서 왜 구속 취소 사례를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해요? 법무부 지금 차관도 그렇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없었죠? 없습니다. 예. 근데 왜 그걸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될 여보세요. 것이- 예.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지 마세요. 다 알아요. 구속 집행정지는 재소자가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즉시한 건 못 가니까 그거는 인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렇게 판결한 거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없었잖아요. 왜 근데 그걸 있던 것처럼 얘기해요? 잠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구속 취소 자체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형사소송법 33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되면 바로 즉시 석방이 되는데 10년 이상 구형하게 되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위헌 선고될 때 윤석열 내란 수기가 무죄 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제 말씀은 그때 결정문 자체가 이 331조에서 자, 말하는 그러니까요.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답변을 요구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야 그게. 자, 박준태 의원 질의하세요. 답변을 강요하고 그래. 근데 공수처는 뭐라고 해요?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관 산정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대해서 유감이다. 다음 장 넘겨보시죠. 공수처의 수사 과정의 적법성, 그 다음에 절차적 명확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간다. 법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입장이 없습니까?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서 지적이 됐으면 남 탓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는 게 우선이죠. 금방 말씀드렸듯이 자, 그리고 공수처는 그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무슨 금과옥조처럼 만능 열쇠처럼 우리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지금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에는 왜 반발을 하는 겁니까? 법원 결정도 기관의 유불리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겠다. 이런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의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주세요.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 서부법원 2025 초기 10결정에 의하면 판사님께서 명시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자, 써놓고 지금 국민이 계시냐면 공수처를 바라보는 이 차가운 시선을 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니까 좀 그러네요. 예. 네. 우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 상대방 의원이 질의할 때는 좀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답변하시는 우리 정부기관 분들께서도 의원들이 될 수 있으면 묻는 말에 답변하시고, 의원이 계속 묻고 있는데 이게 마이크가 물리면 다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의원이 질문을 계속 할 때는 답변하더라도 좀 답변은 좀 중지하셔서 답변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하시고, 답변 기회를 주지 않아서 너무 좀 억울하다 할 말이 있다 그럴 때는 위원장한테 질문이 끝난 이후에 발언 기회를 얻고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 또 구속 취소에 대한 또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딱 2분간 그러면 답변하세요. 먼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 취소에 관한 형사 25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되므로 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부가 판단하신 대로 날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 2 제13항에 의하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 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이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의 이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 2 제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 2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한테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법무부 차관 한참 선배인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속 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전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여기에도 그냥 유효하다 그렇게 보기 어렵고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검찰에서 구속 취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재수감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팩트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짓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위원장님 저 허락해 주시면 당시 2015년도 당시에는 입법론상으로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자, 기사 단독 위헌 소지라더니 2년 전엔 구속 취소 즉시 항고 검찰이 했고요. 즉시 항고 재수감 사례도 있었다. 점점 꼬이는 심우정 해명.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게 팩트지? 예, 즉시 항고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안 해요? 아닙니다. 즉시 항고한 사례들은 모두 다 석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석방을 왜 했냐라는 부분에 문제를 삼으시는데 기존한 사례는 왜 즉시 항고를 안 하는 거예요?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 본안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의 피의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의사진행관 하세요. 우리 대행. 네. 의사진행관은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안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기현 부장판사 판결도 황당한 거지만 그 판결문을 보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검찰에게 즉시 항고하라는 뜻이에요. 그거 안 한 거잖아요. 다른 사례도 했었고 또 하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판결이 없었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형 아니면 무기에 해당되는 내란 수계 피의자에 대해서 황당하게 풀어준 거예요. 법원이 얼마큼 잘못했는지 검찰이 얼마큼 잘못했는지 그거를 눈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결국 검찰과 법원이 합작해서 풀어준 거 사실이잖아요. 맞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초유의 잘된 사태인 건 일입니까? 맞는데 차관. 네. 윤석열이 지금 석방돼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게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냐고. 아니 그 잘잘못을 떠나서 위헌 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대체 말이야. 법원행정청자도 그렇고 법무차관도 그렇고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법관이나 검사는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 않아요? 판사가 결정한 걸 가지고 무슨 판사가 죄송하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서요. 좀 양심이 있게 삽시다 좀.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검찰도 법무부도 법원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합니까?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네, 저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희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법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사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차관 지금 말 잘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공식 입장을 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대검에서 입장을 냈죠. 지금 그러면 차관이 얘기하는 게 공식적으로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장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법원에서 한마디 하세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판결이 잘못됐다. 불법 판결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뭐예요? 법원행정처장 입장이 뭐예요? 법원 입장은 뭡니까? 법무부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래요. 자, 조용히 하세요, 다들. 자, 법원의 입장을 얘기하세요. 검찰은 법원 판결이 잘못됐대요. 이렇게 공식 입장을 얘기했어요.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결정은 상업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는데. 조금 전에 원론적인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께 묻겠습니다. 법원 1심 판결 뒤집히기 2심 판결 뒤집히기 전까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얘기하는데 최상목 대행이 그에 따르지 않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왜 아닌 답변 것 같습니다. 못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결도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7조에 따르면 헌재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동영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네. 자, 또 일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강적 대통령제 하에서 검찰 독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동의하십니까? 그와 같이 이제 보는 헌법학자도 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명확하게 만약에 검찰 독재라면 이렇게 검사 핵심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3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검사들이 이렇게 야당에 의해서 지금 직무정지되어 있는 상태 맞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진정한 독재 그런 지위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멀쩡한 대통령이 확정 판결 없이 체포되고 50일간 구속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인 평가는 제가 할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독재가 아니라는 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독재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법무부 올해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단정적으로 드리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자, 저는 분명히 이번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이 발동되게 된 배경 한번 저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어땠습니까? 바로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에 의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고 정 안 될 때 어쩔 수 없을 때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을 합니다. 오늘 중 출석 요구서 송달을 완료하기 위해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77항으로 추가하고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인 긴급 현안 질의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명단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하는 건 제가 존중하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안 질의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검찰총장과 고검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와요. 불편하게도. 그래서
그 모양은 불순한 거 아니에요? 단어를 매우 잘 쓴 거예요. 국민들에게 불순한 거죠.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 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출석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대하십니까?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0실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기물이 부서지고 판사실까지 쳐들어왔었는데 폭도들이 벌써 그것도 지금 53일이 지났네요. 예. 그때 그날 아침에 지금 처장님도 그 현장에 가서 다 보셨죠? 그렇습니다. 무슨 표현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담하다는 그런 예.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강한 어조로.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을 좀 잊은 건 아니죠? 그렇지 다들. 않습니다. 네. 판사들에게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 여기서 양심은 직업적 양심이지 주관적 판단을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사실은 이제 이러한 내란 이후로 영장이 발부되고 지금 체포영장 발부, 척포적부심 청구 기각, 또 구속영장 발부 등등 많은 판사들의 좀 판단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지금 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구속 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제 지금 논란이 오가고 있는데 혹시 지금 결정문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뭐 언론 통해서 저희들 내용 보고 요약된 부분 그 재판부에서 보도한 보도 자료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원문을 보시진 예. 않으셨나요? 결정문? 이제 어쨌든 뭐 저희가 뭐 재판 결정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여기서 관여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이미 이제 이것은 즉시항고를 안 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예 이틀 금요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가요? 어쨌든 지금 제가 결정문 내용을 보니까 날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부분이 질의를 했는데 그 다음 항에 보면은 이제 공수처 관련된 권한이라든지 뭐 구속기관 배분, 뭐 신병 인치 절차 등등 뭐 많은 걸 지금 뭐 그런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 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건 사실 여기 지금 형사 지금 25부입니까? 지금 중앙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부들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주위에 좀 많은 재판부 판사들하고도 좀 상의도 좀 하고 그리고 이 결정문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의혹 제기만 하고 그러니까 구속 취소한다? 이렇게 그냥 이건 사실은 뭐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계속 언론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원님 재판하듯이 결론 내고 이렇게 알아서 해라. 나는 결론했으니까 이거 따르라. 이렇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그 부분은 방론으로 쓸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만은 어쨌든 결정문 상대방 의원님도 지금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금 또 주장을 하시니까. 예, 어쨌든 결정문 자체에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서 이러한 논란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조속히 상급심에서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지금 이게 이 지기현 부장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만 본인 재판부만의 판단인지 아니면 주위 판사들 전체적인
판단이 같아서 이런 결론을 내는지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 걸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그 재판부에서 3인이 합의를 해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앞으로 이제 본안 재판도 하셔야 될 분인데 이렇게 지금 결정 단계에서 이런 논란이 이렇게 커지면 나중에 본안 재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우려도 되고 지금 어느 언론에서는 이 판사가 지금 겁을 먹은 거 아니냐 이런 표현도 뭐 써놨더라고요. 이런 결론에 대한 겁을 먹었다. 거기에 지금 검찰에서도 이게 즉시한 것도 안 하고 좀 석방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맡은 사건을 말씀하신 대로 헌법과 법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잘 처리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그러고 이 지금 사실은 기존에 지금 같은 판사들이 지금 3번이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고 더구나 지금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 수괴라고 지금 기소가 돼 있는데 우리가 사실 통상 이렇게 구속에 대한 취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나 또 어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통상 많이 사용하지 정말 사회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고 정말 아직도 지금 잠을 못 자는 많은 사람 시민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야광봉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판사의 심정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심정을 알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사건에서는 정식으로 변호인들의 주장에 의해서 쟁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고민했던 분들은 바로 재판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그의 총국적인 그 이론적인 전개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이 성급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스펙트럼 있는 논리적인 전개 중에서 가장 절차적으로 엄격한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상급심에서 어떤 식이든 옳든 그러든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